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한다는데요. 뭐라는 걸까요? 윤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윤 대통령님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민생이 악화가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하겠다. 그런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인상이죠. 공시가격 인상을 하는 건데 공시가격 인상을 하면은 보유세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민생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있겠죠. 그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제대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없애는 게 당연하다. 잘못된 정책이니까. 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기 위해 2035년까지 현재 시대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다. 당연히 부담은 늘어나겠죠.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대의 90%까지 끌어올린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대 변화와 관계없이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른다. 즉 거주비 부담이 늘어나고 민생을 악화시켜준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냐? 물론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집값입니다. 집값이 잘못됐기 때문에 폐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잖아요. 공시가격 폭등 정책이 아니다.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거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시가격 올리면 부담이 늘어나는데 공시가격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 폐지하면은 시세대로 받겠죠.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합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요.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60%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10억짜리 집이에요. 10억짜리 집을 6억짜리 만큼만 세금을 내겠다 해서 9억짜리 만큼이라도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이 3억치만큼 올라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집이 10억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6억짜리 하던 집이 1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보험료 왜 올라가요? 집값이 비싸서 재산이 많으니까. 그럼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재산이 많은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민생을 악화시키는 일이다. 그것 때문에 주거비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주거비가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버는 돈이 300인데 주거비 400씩 내면서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은 사람마다 한정된 주거비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주거비를 올려버리면은 당장은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가 이 정도 주거비까지 감당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를 계속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 이 주거비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주거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시세가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그거였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집값이 폭등하니까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보유세 부담이 커진 거 가지고 1주택자들 죽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보유세 부담은요, 1주택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돼요? 솔직히. 지금이야 집값이 미쳤으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데펠, 보유세 745만원. 얘가 얼마예요? 33억 중에서 745만원. 계산해보면,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내는 보유세는 0.23% 정도다. 비율로 보면 크지 않죠? 근데 여기 월세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3억에 340. 월세는 340이면은 연 얼마예요? 월세는 4,080만원씩 받아 드시면서 보유세 745만원 내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하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집 가진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보다 주거비 부담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세를 올려버리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저게 33억이니까 340을 받는 거죠. 10억짜리였으면 누가 미쳤다고 월세를 340을 내겠어요? 그 핵심은 집값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보유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유지비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집을 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해지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외제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외제차를 안 사는 분들이요, 외제차가 비싸서도 있어요. 근데 네가 이 외제차 한 10년간 쓸 거면은 내가 사줄게 라고 한다고 해도 거부하실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유지비가 비싸면은 사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외제차인데 예를 들어서 유지비가 경차만큼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가격이 당연히 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집값도 튄 거예요. 유지비가 적게 되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유지비 첫 번째는 원리금. 그러니까 보유세를 아무리 올리면 뭐예요?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리금 내는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집을 산 거예요. 보유세가 한 300만 원 늘어났는데 이자가 연 한 1200만 원 들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커지죠. 근데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금매 내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금매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집값 떨어지는 폭이 늦어지겠죠. 그럼 집값 떨어지는 폭이 늦어지면은 집값 붕괴는 당연히 더 늦어지겠죠. 근데 지금 총선 앞이죠.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이득이죠. 당장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어차피 무주택자들은 잘 속아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한 이유가 규제책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이 속았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 때 금리 올라갔는데 집값이 계속 무너졌던 이유는 완화책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DSR이죠. 그 다음이 금리 때문이고.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속여 먹었잖아요. 그런 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고 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느냐. 집값에 영향을 크게 준 건 핵심적으로 첫 번째는 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력이죠. 어떤 여력? 버틸 여력. 그러면 당연히 버틸 여력은 조금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이죠. 이게 결국에는 내가 버텨서 내가 10억에 샀으니까 얘를 무조건 15억에 팔 거야 라고 하는데 15억에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으면은 버티고 뼈만 남을 때까지 버텨도 결국엔 안 팔린다. 그럼 이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DSR 때문이죠. 15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한 절반만 대출을 받더라도 7.5억인데 7.5억을 30년, 40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7억 5천이죠? 만기 때 내는 거 없이 잔액 7억 5천 가고 거치 없이 자녀 480개요. 4% 높진 않죠? 소득은 한 1억 정도 해볼까요? 1억 정도는 해야지 DSR 들어가는 거다. 소득 한 8천만 되더라도 DSR 넘어간다. 소득 8천 받는 사람이면은 못 사는 소리예요. 15억의 절반 정도만 대출 받는다고 치더라도. 저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저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될 수 있겠어요? 최근 신고가 찍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중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과 신생아 특례 그 사이의 영역에서 막차 수요들 몰리는 거랑 신생아 특례 수요들 들어온 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코인 대박. 그때 코인 대박 난 사람들이 굉장히 고가 아파트를 하나씩 살 수는 있습니다. 목표가 그거인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게 추경 매수가 붙을 수 있어요? 추경 매수가 붙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영향을 크게 줄 수는 없다. 다만 띄우기 정책인 건 맞다. 심지어 저희가 자꾸 완화책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서울시장님 있잖아요. 이분도 지금 규제 완화를 안 하겠다고 한다. 근데 대통령만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리는 건 길게 보는 게 아니고 당장의 총선 수요, 그리고 특히 건설사 위주로 버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지 않았죠?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 한 번 있었죠? DSR을 완화해주는 그런 경제 논리에 벗어날 정도의 완화책.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건 작년에 끝났고 올해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DSR 도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벗어나는 완화를 지금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뿐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만 되진 않는다. 경제가 안 좋은 나라에선 외국인 자본 빠져나가면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늘 그래왔다. MB 정부 때도 완화책 엄청 많이 써서 데드캣 바운스가 났지만 결국에 장기 하락으로 갔고,
그 다음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갔을 때 거기에다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비정상적인 대출까지 영향을 받았을 때나 효과를 봤던 거지. 지금은 완화책 웬만한 거 진짜로 DSR을 완화하는 거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완화하든가 아니면 50년 주담대처럼 할부 기간을 늘려주든가 그래서 한 60년 주담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